네, 정치 현안의 뜨거운 이슈들, 여야 대표 주자들 모시고 끝장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오늘 끝장 토론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님 모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을 강타한 게 통일교 의혹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지금 수용으로 태도를 바꿨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일단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더 이상 네. 말려들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 6개월이 좀 지나고 나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다르게 뭐 관세 협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냈다던가 아니면 외교 무대에서 우리 K의 회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지금 6개월 이상을 보냈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척척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전 정부에 일으켰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사과나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떤 통감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수세에 몰려서 뭐 통일교 관련해서 전재수 전 장관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한 건 잡았다. 우리가 이것을 정치 공세를 한번 이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며칠 동안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아예 절대 불가다라기보다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소원에서 조사도 열 몇 시간 넘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네. 그 김건희에 대한 뭐 무슨 도이치모터스 수사라든지 간에 뭐 이런 것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주장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뭐 정치 공세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2022년 당시에 이 통일교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자였던 당시 윤석열 전 그 후보죠. 대선 후보를 네. 집단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실들과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수용해서 사실 지금 정치 공세를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렇게 펼치고 있지만 지금 본인들이 외통수를 맞았다. 이게 점점 더 수사가 진행이 되고 특검이 진행이 되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통일교와 유착이 되어서 뭐 대선이라던가 아니면 당대표 선거라던가 그런 데에서 얼마나 많은 집단들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어떤 유권자들을 좌지우지했는지 그리고 네.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밝혀질 일이 남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보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락한 민주당인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갑자기 바꿀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그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청래 뭐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 국가수사본부가 이례적으로 수사를 빨리 하고 있으니 이걸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뀐 부분에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전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봐요. 대통령 결단. 대통령 결단. 그럼 왜냐하면 대통령 지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시라기보다는 대통령께 이런 사항들이 당 어떤 청와 대통령실하고 좀 조율을 했는데 추진 특검 대통령이 이 추진 부분에 의지가 있어서는 있었다. 특검에 대한 이거를 수용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아. 왜냐하면 어쨌든 보면 최근에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았거든요. 특히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에서도 왜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나, 네. 뭐 캥기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조금 괴로웠던 부분이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네. 별반 다를 게 없더라. 네. 정권 초반에 터져 나온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예. 왜 대통령이 예.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나. 예. 과거에도 보면 정권 초반에 터져 나온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가 나오면요. 예. 보통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이 국민 주권 정부고 비서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그쵸. 나도 똑같이 갈 수는 없다. 네. 이런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제 보면은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 계속적으로 아마 국민의힘만 주장을 했다면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게 제2차 종합특검에 대한 물타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네. 지난해 12월 3일 날 어떤 비상계엄에도 찬성하고 비상계엄에는 반대하고 이 탄핵에는 찬성했던 개혁신당이 여기 가세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당까지 포함하는 네.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범야권 연대가 성립할 가능성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혁신당까지 찬성을 하고 진보당까지도 여기 만약에 가세하게 된다면 네. 나중엔 떠밀려서 이 통일교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전격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게 낫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어떤 특검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제2차 특검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 제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차 특검 말씀하시는 거죠? 2차 특검에 보니까 국가수사본부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국가수사본부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나 뭐 이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네. 한 번 더 특검을 종합 특검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인사가 연루돼 있고 국민의힘의 인사들도 연루돼 있는데 거기는 국가수사본부의 어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한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이거는 자가당착이거든요. 네. 논리적 모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종합 특검을 추진하려면 이 특검을 받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검 전략도 있었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는 예상이 된 평가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위원님 분석하셨는데 이제 대변인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 시기열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의 금품 수수가 정교 유착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반대를 하다가 이제 수락을 한 거.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추진 의지가 좀 반영돼서 민주당의 입장을 바꿨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근데 사실 뭐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당에서 어떤 뭐 몇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는 지금 국민의힘과 그 정교 유착이라는 그 부분을 고리를 떼어내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인 열망이 지금 예. 높기 때문에 예. 특검 추진이 빠르게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잊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봐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윤영호, 전성배, 김거일 라인 이 부분이 지금 묻히고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 2023년 12월부터 1년간에 윤영호, 전성배가 두 사람이 336번 통화를 했다. 이런 특검의 조사 기록도 있었고 네. 그리고 2022년이죠.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예. 그때도 윤영호와 김건희가 통화를 해서 그때 건희2라는 번호로 통화를 해서 윤 전 본부장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까지 우리가 모두 이렇게 동원해서 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했더니 김건희가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총재님 건강 잘 괜찮으시냐 뭐 이렇게 챙기는 그런 부분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어떤 인사 한 명, 두 명이 어떤 뇌물을 개인적으로 받았다. 네. 이것이 지금 국민적으로 특검을 하자는 그런 열망이 아닙니다. 근데 네. 왜냐하면 이 정치를 얼마나 종교가 뒤에서 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사람을 동원해서 얼마나 정치를 흔들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적인 열망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권 차원에서 어떤 대가로 지금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뭘 이렇게 어떤 자금도 지원해주고 사람도 네. 동원해주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교에게 이 정권이 뭘 해주려고 했느냐라고 봤을 때도 뭐 김건희가 여러 가지 명품을 받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윤영호 씨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했는데 전성배가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뭐 이런 것과 YTN 인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부탁한다라고 적어놨더라라는 것까지 다 우리가 밝혀진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대가로 이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된 그런 배경에 통일교가 있고 네. 그래서 통일교에게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고 정권이 뭘 다 갖다 바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민주당도 이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 특검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국민의힘이 많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많이 불리한 게 없다라는 판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주당 내 수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한 의혹 제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약간 권력형 인사가 연루됐을 때 이 네. 특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이나 검찰은 아무래도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권력형 비리 게이트나 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할 텐데 그동안 통일교에 대한 부분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올해 8월 달에 보면 윤용호 전 그러니까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우리 특검에서 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 부분이 계속 뭉개져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마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1호 소환된 사람이 누구냐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민주당의 삼선 중진 의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했던 통일교 연루 의혹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구나. 그럼 민주당도 이제 포함이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수사본부에 이 수사를 맡겨놓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확대되는 부분이 조금 원치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의 의지나 어떤 결단이 강하게 들어갔다는 부분을 보면 통일교가 보니까 이때까지 보니까요, 이 여당을 좀 관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2022년 대선 전후에서 그때는 야당이었던 윤석열 후보나 또 그다음 이기고 난 다음에 윤석열 이 대통령 어떤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네. 분들을 좀 관리를 해온 부분인데 그 이전에 보면 문재인 정권 때는 친문계 인사들을 관리해온 정황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도 친문 인사고 네. 또 지역 인사 관련해서도 보면은 우리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보면 집권 당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의 관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결국 통일교는 집권 여당을 계속적으로 관리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과거 문재인 정권 때의 어떤 벌어졌던 비리라든가 네. 비리 혐의라든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굳이 감찰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그때 경기도지사도 했지만 대북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경기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수행도 못하고 여러 가지 조금 서론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권하고 굳이 엮일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단호하게 이 부분을 특검을 수용해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털고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좀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이번 특검의 어떤 전격 수용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 한마디만 좀 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제 외부에서 우리 민주당 내부를 좀 갈라치기 하려는 갈라치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친명인이 아니면 전 정권인이 이렇게 뭐랄까 선을 긋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발언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천하람 그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그렇죠. 맞아요. 또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 로비 받았다는 대부분 친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첫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 대선 시기부터도 그러면 부산에 우리가 해수부 이전을 하면서 전세주 전 장관에게 엄청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의 정권이고 아니면 누구의 사람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통일교에서도 어떤 여당 차원에서의 관리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위주로 했다기보다는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오는 것이 국토위에 있는 그런 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접촉을 시도를 했다던가 아니면 지금 부산에서도 부산의 전 현직 시장들이 계속 통일교 행사에 가서 축사 영상도 보내고 아니면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기초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행사에 참석하고 돈을 받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재수의 이름만 주목해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굉장히 대거 연루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보다 대통령 의지를 제가 좀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전재수 장관이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2018년에서 2019년이에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전재수 장관이 이제 금품 한 2천만 원하고 불가리 우리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건데 그때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결국 로비했던 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 친문 인사들이다. 여권 인사들이다. 그리고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여당의 어떤 국민의힘 인사들을 관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본인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굳이 지금 현재 어떤 뭐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이긴 하지만 과거의 일이고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털어도 무방하다. 근데 과거의 어떤 악연으로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우리 이 남북 정상회담하러 평양을 갔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 따라가는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때 당시 경기도지사 못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서 가장 적경지를 많이 두고 있는 게 경기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못 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친문계 인사들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좀 자신감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친문계 인사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자꾸 친문이다 친명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그러는데 사실 본질은요.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통일교 측과 윤영호 본부장의 어떤 증언과 진술만 있는 것이지 지금 권성동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죠. 전 의원은 아니죠. 의원은 어떤 뭐 1억을 받았을 때 그 전후로 사진을 찍었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그 윤영호와 김건희 그리고 윤영호와 그리고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다던가 이런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전재수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윤영호가 뭐 처음에는 4천만 원 줬다가 2천만 원 줬다가 시계도 2점이었다가 1점이었다가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냥 이름만 거론되는 이런 과정에서 자꾸 이 국민의힘의 인사들의 물타기를 하려는 이런 시도에 괜히 그냥 어떤 이름 하나의 언급으로서 같이 등치되는 이런 상황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또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바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비공개 네네네. 오찬을 통해서. 근데 관련 내용이 제3자 추천인데 아시지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다 합쳐봤자 110석이고 추진이 좀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서 평가하십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추천할 것인가, 예. 특별검사를 어떤 식으로 추천할 건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건가,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합리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 인사 연루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추천 권한이 없어요. 민주당의 인사도 연루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추천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된 걸 보면 대법원에 뭐 이 법원 행정처에서 2명 정도 추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대법원 추천을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혁신당이 하나, 그다음 조국혁신당이 하나.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다만 그 통일교 특검에 담아야 될 내용 중에 보면 통일교의 어떤 여러 가지 로비에 따른 검품수수 의혹은 전반적으로 일단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네. 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달에 네. 어쨌든 그 윤영호가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4개월 정도 뭉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말이 되면은 정치자금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중계 특검에 대한 특검을 이 내용 안에 포함될 것인 여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이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사활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이 부분을 수용하게 되면 수용하는 대로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김건희 특검을 이끌고 해서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수사 성과들도 제가 볼 땐 조금 오염되거나 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건가 아니 배척할 건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는 쉽게 갈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사실 근데 그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엄중 수사, 그 특검에 대해서 의지를 보였던 이유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 정권 이야기, 내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야권에서는 지금 통일교 이재명 게이트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관련성에 대해서. 이거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내란 종식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런데 네. 자꾸 국민의힘에서 뭐 이 재판도 지연되고 그런 것을 자꾸 비호하고 감싸고 사과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인 것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이게 정치와 뭐랄까 이런 종교가 연류가 돼서 단합이 돼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자원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의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인이 뭘 받았다 말았다라는 개인적인 비리의 특검은 사실 경찰 수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중이 특검의 부분에서도 넣자 뭐도 넣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특검을 빨리 끝내고 요 정말 정교 유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자 이런 부분의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특검을 그러니까 이 통일교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프레임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적인 요구는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통일교에서 받은 어떤 이 정치권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고리를 빨리 끊어내고 우리가 좀 청명하고 공정한 그런 나라로 나아가자라는 국민적인 바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여야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로비하는 이 수상한 그 종교 집단 바로 통일교인데 이 통일교 특검과 그다음에 2차 종합특검 이게 6월 지방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부분이 보면 네. 민주당이 조금 악재예요. 저는 아.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악재가 어쨌든 그동안 보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 또는 이원 정당 해상감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만 계속 밀어붙였으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컸는데 예. 이 통일교 특검의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퍼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보면 통일교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만 로비를 하고 국민의 인사들만 접촉을 하고 뭐 대선이라든가 어떤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걸로 드러났는데 지금은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통일교 특검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 많이 터져 나올 것이다. 네. 두 번째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란 어떤 심판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국민들이 또 생방송으로 그 재판을 중계를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내란 재판은 저는 보니까 이게 조금 한계 효용의 법칙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빵을 하나 먹을 때는 효능감이 큰데 여러 개 계속 먹다 보면 좀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란 심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국민적인 피로감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통일교 부분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네. 완전 관심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통일교 특검이 어느 정도 아마 수사 결과 밝혀내는 거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에게도 상당히 아마 지방선거의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대형 악재가 아닐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예. 아까 그 이제 지금 내란 종식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정말 이거는 빨리 끝내고 빨리 어떤 단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피로감 때문에 유야무야 묻힐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그냥 본인의 친위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저렇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 관련자들이 모두 발뺌하는 이런 상황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인사들은 뭔가 좀 허술하고 멍청하고 그랬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경제도 살아나고 그리고 국민적인 안정으로 지금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진짜 실행이 됐었다면 대한민국 경제나 국민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고 어찌 됐든지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지방선거가 불리하다 윤리하다 이런 부분을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란도 빨리 종식하고 그리고 통일교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했는지 국민의힘에서는 얼마나 이 통일교에게 문을 열어줘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그런 장을 열어주게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밝혀내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여야 그 예외 없이 수사하자 이제 통일부 특검을 받아들이고 이제 지방선거까지 연결이 될 텐데 두 분 마지막으로 최종 이 통일부 특검 관련해서
네, 어떻게 향방이 갈 건지 이게 각 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저는 이 통일교 특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규 유착의 뿌리를 완전히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생한 시점이 보면 2018년, 2019년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에 조금 요구하고 싶은 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특검의 어떤 수사 결과는 윤영호의 입에 달렸거든요. 윤영호가 그동안 진술을 했는데 윤영호가 어떠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저는 플리 바게닝을 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윤영호가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1년 1심에서 지금 4년 정도 구형을 받았는데 윤영호에 대한 완전 면책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윤영호에 대한 플리 바게닝을 해서 완전 면책을 하게 되면 또는 1심 선고 후에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저는 윤영호로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적 증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 통일교 특검 법안에 조금 포함이 돼서 가급적 윤영호의 어떤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수사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저는 조금 이게 좀 의심할 수 있는 게 뭐 정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통일교 어떤 해체 정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깜빵에 있는 한학조 총재가 통일교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영호에 대한 입틀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윤영호가 어떻게 가장 자유롭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진술을 하느냐, 물적 증거를 제출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특검 수사 권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윤영호에 대한 완전 면책이라든가 분리바게닝 이런 것들도 특검 법안에 담아야 저는 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규 유착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뿌리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짧게 그 통일부 특검의 향후 향방과 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방선거 연관하셔도 되게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는 그 무선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인사 중에서도 연루가 됐다고 증거가 나왔거나 이러면 철저히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통일교가 일본에서 이미 정치권과 유착되어 온 그런 관계를 지금 그대로 한국에 도입해 온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년에도 통일교 내부에 공문이 뿌려졌다고 해요. 뭐 아베 총리에게 지원을 부탁해 왔으니까 협조하라라는 이야기를 뿌려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통일교와 일본의 그 정치권에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통일교가 해산이 되고 그 모델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들여와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라던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선 그런 과정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밝혀져서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이 집단이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그 통일교 조직이라는 그 인원들을 동원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 우리 권력 자원들을 얼마나 휘둘렀을지 모르는 정말 중차대한 일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불리하고 유리하고 아니면 어떤 인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교 유착 뿌리를 반드시 뽑고 국민적인 열망을 이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특검에서 잘 정리가 됐으면 그래서 제가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윤영호에 대한 플리 바게닝 완전 면책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 금물살을 탄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통일교 특검 수용에 대한 각 정당들, 각 단체들의 그런 계산서는 무엇이었는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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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